안녕하세요. 베토 잉글리시 소영쌤입니다. Part 3에서는 조동사 4가지의 의미를 공부해 볼 거고요. 그것들의 부정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을 보시면 조동사의 쓰임 1이라고 해서 조동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어떤 모양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문장 구조를 먼저 보시면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조동사라는 이름 자체가 동사를 보조해줘서 의미를 추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 그 자체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사가 뒤에 오되 원래 문장에서 동사가 하는 역할은 시제나 수의 일치를 나타내줘야 하지만 조동사가 보조해주게 되면요. 그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원형으로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원래 모양으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없는 일반 동사만 있는 문장을 먼저 볼게요. You use my laptop. 이렇게 되면 너는 use,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내 노트북을. 그래서 분석은 우리가 목적어가 하나 있는 몇 정식입니까? 그렇죠. 삼형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요. 이때 use에 들어가 있는 시제는 뭘까요? 사용한다. 그리고 동사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순 현재 시제가 쓰였고 주어가 you다라는 것은 몇 인칭입니까? 2인칭이죠. 단수든 복수든 여기는 너는 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단수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you일 때는 동사의 현재형에 s를 붙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use를 써서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can이 들어가게 되면요.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use하고 아래에 있는 use하고 모양은 똑같지만 위에 있는 use는 현재 시제가 들어있는 사용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use이고 아래에 있는 use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can이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use가 동사 원형으로 싹 짝꿍이 이렇게 되면서 분석할 때는 조동사와 동사를 함께 묶어서 분석해주죠. 그래서 can, use가 함께 삼형식이 되는 거고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추가가 됩니까? can이 들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었죠. 자, 계속해서 can 말고 다른 조동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an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can의 해석은 능력과 가능을 나타내주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 can drive a car. 나는 차를 운전한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 can 뒤에 drive는 동사 원형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가 주어, can drive 합쳐주시고 차를 이라는 목적어가 왔으니까 can drive는 함께 삼형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may의 해석을 먼저 보도록 하면요. may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한번 써봅시다. 약한 추측입니다. 걔 내일 올지도 몰라. 확실하진 않지만 예문을 보시면 You may know him. 너는 그를 알지도 모른다. You know him 하게 되면 너는 그를 알아. 이지만 you may가 들어가면서 뭐뭐일지도 몰라 하는 약한 추측의 의미가 생겨버리는 거죠. 분석은 you may know him 목적어 삼형식으로 함께 분석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이 표에서 정리를 참 잘 해놓고 있는데 can과 may가 둘 다 가능한 같은 공통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허락이죠, 허락. 뭐뭐 해도 된다. 그래서 의문문으로 저 이거 해도 돼요? 뭐뭐 해도 돼요?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그래서 can을 사용한 표현이 있고 may를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Can I use it? 그것을 내가 사용해도 되니? 또는 May I use your pen? 내가 네 펜을 사용해도 되니? 이렇게 쓰이는 의문문의 can과 may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겠죠. 아래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추가해 봅시다. Can I use it? 그거 내가 써도 돼? 했을 때 응 써도 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이라는 yes 그리고 you can 이렇게 말하거나 yes, you may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 쓰인 can과 may도 응,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해도 말 되지만 결국에 너는 써도 돼 라는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can에는 능력, 가능, may에는 약한 추측. 그런데 can과 may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허락이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을 마저 해보면요.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와 주어만 자리를 바꿔주되 뒤에 있는 동사는 그대로 동사 원형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I는 주어, can과 use를 합쳐서 삼형식, it은 그것을 목적어, may와 use를 합쳐서 삼형식 I는 주어, your pen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must라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고 그것과 거의 똑같은 have to라는 표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must에는 추측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장을 보시면요. He must be curious. 그는 궁금한 게 틀림없어. 궁금한 게 분명해 라고 말하면 아까 뭐뭐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 강한 추측이라고 적어보도록 합니다. 절대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뭐뭐가 틀림없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have to를 이용해서도 말할 수 있겠죠. It has to be true. 그것만은 사실임이 분명해. 정말 그거는 100% 사실이야.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말하는 말투는 분명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건 몇 형식입니까? 이 형식의 주격 보어. it 주어. has to가 붙어 있긴 하지만 have to가 한 세트로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be와 함께 묶어서 이 형식으로 분석하고요. true는 주격 보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강한 추측도 있지만 사실 must, you must go, you must do that, you must eat vegetables 등등 많이 나오는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죠. 의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You must lock the door. 너는 그 문을 잠가야만 해. I have to go now. 나는 지금 가야 해. 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must와 have to가 되겠죠. 자, 우리 have to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다른 can이나 may나 must와 같은 조동사들은 주어가 몇 인칭이든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모양이 그대로지만 have to의 have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의 경우 has로 바뀔 수 있고요. 과거를 나타내고 싶은 경우 had로 이렇게 시제 변화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때 조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예문 두 가지 분석해 봅시다. 너는 잠가야 해. 문을 3형식이고 I have to go를 묶어서 1형식으로 놓고 now는 시간부사로 묶어줍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요. 이 must be 여기 위에 있는 must be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면 절대 뭐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뭐뭐일 리가 없어 라는 표현이 바로 뒤에 나올 can't b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강한 추측이 돼. must be는 뭐뭐가 틀림없어. 긍정의 강한 추측. can't be는 절대 뭐뭐일 리가 없어. 부정의 강한 추측. 두 가지를 반대 개념으로 익히고 넘어간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별표와 오른쪽에 조그만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은 추측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may랑 정말 비슷해지는 거죠. may도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약한 추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it can be a lie.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can 자리에 우리가 may를 넣어본다면 어떻습니까? It may be a lie. 거짓말일 수도 있어. 뜻이 같아지죠. 그래서 can에도 추측의 의미가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분석은 비동사 이 형식의 a lie 명사가 주격 보호로 들어왔네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조동사의 과거형은 더 공손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can의 과거형, could. 그리고 may에도 과거형이 있긴 해요. 그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might라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can은 could. 그리고 이번에 다루고 있진 않지만 미래를 나타내주는 조동사 will에도 과거형이 would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조동사의 과거형은 더 공손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과거형을 나타낸다기보다는 Could you pass me the salt? 라고 했을 때 건네주실 수 있었을까요? 라고 과거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좀 공손한 표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an you pass 보다는 could you pass, will you 보다는 would you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공손하다. 분석은 묶어서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문법 초반에 형식을 합니다. 나에게 소금을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들어와 있는 4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동사의 부정문을 공부해 볼 텐데 우리가 앞에서 조동사의 긍정일 때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해 주신다면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네요. 우선 can이 가능이었을 때 can't 부정을 넣어주게 되면 불가능이 되면서 능력 can의 부정이 되고 해석은 뭐뭐 하지 못한다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I can't speak Spanish. 나는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분석해 봅시다. 스페인어를 목적어 can't speak 조동사와 동사 함께 3형식으로 분석할 수 있죠. 그리고 may not을 보도록 합니다. may not은 can't처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may not으로 써주시고요. 추측을 했을 때 may의 의미를 부정해서 이번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은 그대로 가되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추측. 다만 may not은 약하다. 아시겠죠? 예문 봅시다. He may not come. 그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가 되겠고요. 분석은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쌤이 잠깐 앞에서 설명했던 can't가 나왔네요. must의 부정. 뭐뭐일 리가 없다. 근데 must의 뜻이 두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추측인 경우, 강한 추측 must로 쓰였을 경우의 부정이 바로 must not이 아니라 can't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뭐뭐일 리가 없다. 걔는 절대 뭐뭐일 리가 없어. 그래서 강함이라고 써주시고요. It can't be true.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 아니면 내가 길 가다가 누구를 봤는데 걔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을 리가 절대 없어. 그래서 It can't be him 하고 비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분석은요. 이 형식이 되겠죠. true는 주격보어.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와서 can과 may의 허락의 의미가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그죠? 허락 can의 부정, 허락 may의 부정이니까 해도 돼의 반대는 뭡니까? 뭐뭐 하면 안 돼의 의미가 can't와 may not에 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면 She can't go there. 그녀는 거기 가면 안 돼. 가도 돼. 반대로 가면 안 돼. 금지가 되는 거죠. 금지. You may not do that. 너는 그것을 하면 안 돼. 라는 금지가 생기게 되네요. 고 1형식 there는 부사. do that. 그것을 이니까 대시 목적어 may not do는 3형식으로 분석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must가 추측이 아니라 must가 의무였을 때 그것의 반대는 뭐냐? 금지가 생깁니다. 자, 의무였을 때 어떤 의미였습니까? You must lock the door. 너는 그 문을 잠가야 해. 그거의 반대는 잠그면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금지의 표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not use it. 너는 그것을 사용하면 안 돼 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use까지 묶어서 3형식 그것은 목적어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에 can't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네요. 부정적 추측이다. 그래서 it must be wrong. 그것은 틀린 게 분명해. 자, 앞에서 설명했었던 강한 추측이 되는 거죠. must를 강한 추측으로 썼을 때 뭐뭐가 분명해 또는 뭐뭐가 틀림없어. 이 표현을 적어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뭐가 틀림없어의 반대, 뭐뭐가 아닌 게 틀림없어. 즉 뭐뭐일 리가 없어. 가 되면 can't be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추측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긍정, 여기는 부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뭐가 틀림없어, 뭐뭐일 리가 없어. 꼭 기억해서 같이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must be wrong 또는 can't be wrong. 이 can't be wrong, 틀림없어, 뭐뭐일 리가 없어를 할 때 must not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 추측에서는 can't be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must be 묶어서 이 형식, wrong은 형용사로 주격보어. it은 주어, can't be 이 형식, wrong은 형용사로 주격보어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앞에서 must와 같은 의미인 have to를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은 have to를 부정하면 must를 부정한 거와 똑같은 의미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ave to의 의미상의 부정, 즉 해야 해의 부정, 금지를 나타낼 때는 must not을 써주는 거고요. have to를 부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have라는 친구는 다른 조동사들과 다르게 일반 동사와 같은 모양을 띠기 때문에 부정할 때도 don't가 앞에 들어가서 조동사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don't have to 라는 표현이 생기는 거죠. don't have to 하고 have to를 부정해버리면 의미가 금지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긍정일 때는 have to 하고 must가 같은 의미지만 부정했을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의무일 때는 have to가 즉 긍정일 때 네, 의미가 되겠고 해야 한다 이때는 must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지 즉 부정의 경우 금지를 나타내고 싶으면 must not을 써야 되고요. 뭐뭐 하면 안 돼. 다만 have to에 부정을 하게 되면 불필요의 의미가 생기면서 해석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go there. 너는 거기 갈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아래 예문 봅시다. You must not talk loudly here. 너는 여기서 시끄럽게 말하면 절대 안 돼 라는 금지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표현을 don't have to로 쓰게 되면 you don't have to talk loudly here. 여기서 크게 말할 필요 없어 라는 아예 다른 의미가 생겨버리니까 부정할 때 have to와 must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You must not talk 일형식이고 loudly 부사 here 장소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동사 파트 1 공부해봤고요. 문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